최기준 교육감은 제가 매우 존경하는 선배님이셨고 동지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육감은 경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세종교육의 그 점수로 매긴다면 적어도 한 90점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교육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했던 정책가로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강점이 있지 않나. 임 원장님 중심으로 단일화가 가능할 거라 보시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년 넘게 사실 살았고요. 학교 교육의 구체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함께 고민하고 했었죠.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그 일에 평생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 충청의 중심 채널인 뉴스앤톡TV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기획 프로그램 선택 2026 뛰는 사람들입니다.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을 만나 그들은 누구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포부가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임전수입니다. 세종이 교육으로 살맛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참여하는 시민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 원장님을 상대로 예리한 질문을 던질 중도일보 이희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답변은 가급적 30초 이내에 부탁드립니다. 만약 30초를 심하게 넘어간다. 이럴 때는 저희가 땡. 종소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전수 원장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네, 세종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세종교육연구원.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세종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동시에 교육 의제를 공론화하는 교육단체이기도 합니다. 교직원, 학부모, 시민 약 300여 명의 회원이 있고요. 그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종의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좀 잘 클까를 고민하고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으로 세종을 좀 더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철학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종에 와서 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실무적으로 또는 총괄하는 자리에서 담당하면서 세종이라는 도시에서 살면서 세종의 시민으로서 좀 고민이 됐던 게 있었죠.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제 교육도 세종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을 세계적인 도시로 이렇게 만든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당연히 그 행정수도에 걸맞도록 땡소리가 났습니다. 세종의 교육이 세계를 선도하는 대로 좀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을 퇴직하시고 지금 이제 지역사회를 활발히 누비고 계신데 오히려 교육청에 계실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신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뭔가 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종 교육감을 준비하느라고 부지런히 많은 분들도 만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런저런 교육에 대한 구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TJB에서 여론조사 결과 두 차례가 좀 있었죠. 두 차례 연속 여론조사 1위를 좀 기록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1위는 참 고무적인데 그 다음 순위랑 아주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시민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응원하고 하는 지지와 응원이 사실은 시민들과 교직원, 아이들이 함께 지난 10년간 세종교육을 읽어온 지난 10년의 성과를
칭찬하는 일이고 미래 교육을 잘 준비하라는 격려가 아닌가 이렇게 좀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40대, 70대 쪽에서 이상에서 좀 지지율이 높았고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표현하는 쪽에서 좀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신가요?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0대는 대단히 우리 사회에서 개혁적인 분들이 많이 있고 70대 분들은 뭐 안정을 바라는 분들이 좀 많은 세대가 70대인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자면 세종 교육이 근본이나 이런 체제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잘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용에서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데서는 아주 혁신적인 정책 안들을 좀 제대로 내라 하는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좀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이렇게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기준 교육감이 삼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진했던 것들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고 뭐 보완점도 있을 텐데 최기준 교육감의 뒤를 누가 이을 것이냐, 복심은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또 임전수 원장님이 좀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누가 진짜 복심인지는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직접 들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꽤 오랫동안 혁신교육의 일선에 있었고 당시 최기준 교육감은 제가 매우 존경하는 선배님이셨고 또 동지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종이 건설되면서 지난 10년간 최기준 교육감을 모시고 교육정책을 기획하거나 실행하거나 또는 그 실행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 뭐 최기준 교육감 1, 2, 3기 동안 인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 공약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드는데 교육감님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이 복심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같은 그 맥락의 질문인데 그 유석 전 해밀초 교장 선생님도 사실 또 다른 최기준 전 교육감의 복심이다라는 또 이런 지역사회의 인식이 좀 있어요. 젊은 리더가 이제 세종교육에 좀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또 의견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석 교장 선생님은 또 뭐 상대 후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분하고는 뭐 오랫동안 혁신교육의 일선에서 같이 하기도 했고 뭐 좋은 뭐 후배님이시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교육감은 좀 특별한 직위라고 생각하고 교육감은 경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세종만 보더라도 그게 뭐 거의 한 30만 명 가까이 분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그 속에서 이 통합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예산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성장을 제대로 좀 도울 수 있을까? 이거는 오랫동안의 경륜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최규준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가면서 지난 동안 우리가 한 11년 정도 세종 교육을 이제 맡아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세종 교육의 그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뭐 세종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한 90점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굉장히 후하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째는 허벌판에서 안정적인 교육 체제를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교육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는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교육 철학이죠. 두 번째는 그 전이 보거나 아니면 세종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진로 진학에서도 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뭐 이 교육청이나 최기준 교육감 한 분의 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생이나 학부모 또 시민들 이 세종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지금의 성과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후하게 90점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좋은 점만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저도 예리한 질문.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종이 이렇게 신설되는 도시라 보니까 교육 인프라 면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워낙 이렇게 전이 보고 전하고 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 교육적인 관계 뭐 이런 관계망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은 도시가 안정이 되면서 또 학교 체계가 안정이 됐고 많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굴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질문 이어서 좀 드리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교육감 후보들이 거의 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출마하신다고 한다면 단일화에 대한 부분들 내가 그 다음 적임자로서의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현장 교사로서 꽤 오랫동안 혁신교육 정책 또 학교 혁신을 위해서 이제 고민했던 그런 경험과 또 교육청에서 새로운 신설되는 도시에서 교육 정책을 실무자로서 또는 또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부분이 저의 이제 그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사로서 교육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했던 이 정책가로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강점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시민들에 대해서 또는 이 다음 세종 교육감으로서 그 단일화라든가 아니면 뭐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 원장님 중심으로 단일화가 가능할 거라 보시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대구에서 공직 생활을 한 2014년 정도까지 하시고 2015년에 이제 세종교육청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최균 전 교육감과 이렇게 호흡을 맞추셨는데 2015년에 넘어오신 게 사실 언젠가는 내가 출마하리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넘어오신 건가요?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아, 예. 세종이 고향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시고 또 당시 전국적으로 이제 혁신의 기운들이 혁신교육의 기운들이 막 퍼지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배매 공동체라든가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라든가 또 교육형 네트워크 등 뭐 매우 실천적인 그런 단체들에서 함께 하고 있었고 세종에서 이제 그 혁신교육감, 진보교육감이라는 최균일 교육감이 당선이 되시고 전국의 많은 이 혁신 활동가 또는 전국의 많은 교사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방전입이라는 방식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그때 제가 막 오고자 할 때도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세종으로 막 몰려들었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죠.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엇갈리는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제 전교조 활동을 좀 오래 하셨어요. 세종에는 세종 교사노조도 있고 교총도 있고 이게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그 임정수 원장님께서는 뭐 그런 어떤 어느 한쪽으로 좀 편향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현직에 있을 때도 새 단체 그리고 퇴직을 하고도 새 단체와 함께 세미나를 한다거나 토론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뭐 여러 차례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근본적으로 교육에서는 편향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사와 그다음에 시민들, 그다음에 교육을 이 책임지는 전문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함께 논의해서 교육의 체제를 만들고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것을 통해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년 넘게 사실 살았고요. 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다년간 입시 지도도 좀 했고 또 논술 지도도 제법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전국 고교사 모임이라고 이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육의 내용, 교육의 이 전문성들을 기르는 이 고교사 모임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 속에서 이제 토론 수업이라든가 글쓰기 수업이라든가 논술 수업, 학생 참여형 수업,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참여형, 발표형, 토론형 수업들을 꽤 오래 했죠. 그리고 이제 교사 시절에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라든가 또 배매 공동체 연구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이 학교 교육을 또 학교 교육의 구체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함께 고민하고 했었죠. 최규진 전 교육감님 어쨌든 계속 얘기를 지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공약이 있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한 72% 그리고 이제 재정 확보율은 37%.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계승해 나가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동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미완의 최규진 교육감의 미완의 정책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어쨌든 또 내년에 수장이 되신다면 어떤 정책을 개선하고 좀 보완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승과 혁신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계승은 교육 철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
그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현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분명하게 교육청이 철학으로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은 변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 혁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책임 교육감이 세종교육을 설계하고 할 때는 약 10년의 세월이 좀 흘렀던 거죠. 그 사이에 정말 우리가 예측 못하는 AI라든가 세상의 변화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개는 이제 한 서너 가지인데, 첫째는 진로진학과 학습에서의 맞춤형의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AI 생태, 그다음에 민주주의 공동체성 등 미래 사회의 역량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기를까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이미 이제 이 교사나 교육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기관이 됐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 이 존엄과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받는 이런 공간으로 만드는 일이 정말 지금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좀 현안 질문을 조금만 가보겠는데요. 여기 세종교육은 너무 공부를 안 시킨다라는 뭐 이런 부분, 현실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안 시키는 건 너무 좋고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진학률이나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도 요즘 이제 전체적으로 공표는 안 되지만 조금 부족하다, 여전히 좀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늘 있어왔던 장면이 되풀이된다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평준화, 진학률 또는 뭐 학업 성취도 부분이죠. 이거는 사실은 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이것도 그냥 큰 프레임 속에서 이야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평준화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교육의 형평성이라는 면에서 고등학교 문제인데, 세종의 고등학교는 모든 고등학교가 자기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가지고 이 집중 교육과정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대단히 괜찮은 이 교육정책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진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진학률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외부에서 또는 뭐 아이들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진학률을 보면 좀 어려움이 꽤 있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최근에 졸업한 아이들, 24년, 25년에 졸업한 이 아이들은 세종에 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세종의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입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좀 냈다고 많은 평가들을 좀 하고요. 성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도 사실 초등학교에서의 수업과 중등에서의 수업이 교육과정 내용을 잘 보시면 엄청나게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습 중심으로 이렇게 좀 심화돼서 많이 편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어떤 수준, 이 부분에서 계속 몇 년간 전국 거의 1위, 2위를 서울하고 다퉈왔고, 그리고 학원수도 인구수 대비 학원수에서도 전국 상위권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공교육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지표 아니냐, 풍선 효과가 이쪽으로 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시각도 여전히 있거든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아이들이 성적이 좋으면 아이들을 훨씬 더 이렇게 부모님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사교육 시장에 이렇게 의존을 하려는 그런 큰 경향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모습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다만 세종의 공교육 체제에서 학습이나 돌봄 시스템을 좀 굉장히 분명하게 좀 구축을 해서 어린 이 아이들, 초중, 유초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방과 후 등을 통해서 좀 이 사교육 수요를 좀 흡수하는 문제, 동시에 이제 입시 진학과 관련한 불안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의 학교 단위의 이 입시 지도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심화하고 발전시켜서 개인 맞춤형 입시 지도의 체제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진학에 대한 아쉬움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 이제 최근 교육감님, 전 교육감님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노력을 좀 해왔던 과정들이 있었고, 또 지난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왔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유보통합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세종은 유치원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을 이렇게 이끌어온 도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의 유치원은 사립이 거의 없었고 단설 국립으로 이렇게 거의 이루어져서 단설 국립 체계가 갖는 아이 돌봄과 아이의 교육, 학습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이제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단한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타 시도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이제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 한데 유보통합은 교육과 교육의 통합이고 유아 세대의 아이들에게 국가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통합이 된다면 적어도 유치원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재정과 인력 또 아주 세심한 그 경로와 노력들이 필요하고 문화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빠르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재명 정부가 좀 책임을 지고 많은 재정도 좀 투여를 하고 또 많은 인력도 좀 투여를 해서 빠르게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임종수 원장님의 어떤 강점과 약점을 아주 짧고 굵게 뭐 경쟁력이라는 그 관점에서 좀 어필하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교사의 그런 오랜 연구와 이 교육에 직접 이렇게 했던 이 교육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어서 곧바로 지난 10년간 이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천의 경로를 짜고 또 선생님들과 학교와 함께 세종교육을 일궈왔다는 게 뭐 제 강점이 아닌가. 지금부터는 제가 출연자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한마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평생을 교사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고 또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그 일에 평생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책과 영화가 있다면 한 편씩 얘기해 주시죠.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도 감성이 훨씬 더 뛰어날 때죠. 태백산맥과 이제 99년에 나온 매트릭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충격을 많이 주었고 하나는 정말 세상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 시각을 열어준 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또 이렇게 되돌려 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세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장소가 있다면? 저는 세종이 고향인데 고향을 좀 일찍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아버지도 좀 일찍 돌아가시고 뭐 지금은 작은 집하고 고향 어른들이 조금 살아 계신데 남궁리 고향이 늘 푸근하고 유연의 아련함이 늘 있는 곳이어서 친구들도 살고 있어서 좀 최애 장소라고 볼 수 있죠.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롤모델이 있다면 누군가요? 저는 정규조를 오래 하면서 수많은 형들과 동료들과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다 한 시대를 일군 사람들이죠. 평생을 수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이 늘 세기를 내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저의 이렇게 롤모델이고 길벗들이고 그렇습니다. 뉴스앤톡 TV에 처음 출연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림자를 보고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종 사람들인 우리들이 존엄하고 행복하고 품위 있게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세종의 교육력으로 작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의 아이들이 세종에서 나서 세종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앤톡 TV도 세종의 방송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이 아닌 세종에서 세계적인 방송으로 성장을 해서 세종 사람들의 삶을 정말 잘 담아내는 시민의 방송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선택 2026 뛰는 사람들 임전수 세종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인물과 함께 나타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